안녕하세요. 미애라니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인지 전 애한테 독감이 옮아서 거의 한 3주를 앓았더니 살이 빠지는 쾌거를 이루었답니다. 몸살 기운이 좀 가라앉아가서 다시 조금씩 제 개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 동남아에서 제가 얼마나 맨땅에 무식하게 헤딩을 했는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30대부터는 결혼이든 사업이든 열정이나 패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라는 걸 왜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행복한 결혼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저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제가 요즘 문화센터에서 심리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 킴스 이고그램이라는 테스트를 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모두 손가락을 한번 쫙 펼쳐보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이 손가락 모양을 닮아야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엄지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최고 하는 것도 권위와 닮아 있는데 이 엄지의 점수가 가장 높다면 권위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일 확률도 높지만 그만큼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통하지만 가장 짧은 손가락이 바로 이 엄지손가락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싶은 심리. 그래서 아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내고 싶은 그 마음 이런 건데 대신 이 점수가 너무 높다면 나 자신을 너무 희생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려고 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바로 이성적인 자아인데 이 엄지와 검지 그리고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서 나라는 사람의 중심을 가장 잘 잡아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일수록 이 점수가 높습니다. 그게 바로 저인데 자칫하면 냉정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심장이랑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가슴 뛰는 일, 내 인생의 즐거움 이런 게 바로 이것과 관련이 높은데 대신 이 점수가 너무 높으면 인생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너무 깨발랄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은 애기 손가락이라는 이미지처럼 이게 순응하는 나를 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만 잘 듣는 아이는 자기 주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점수도 잘 맞춰가야 해요. 저 같은 손가락은 세 번째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다 20점대로 터무니없이 낮아서 가장 시급한 게 바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항상 타인한테 묻어가기만 했기 때문에 연애도 보면 항상 누가 고백하며 시작했고 당연히 제 마음은 잘 들여다보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딱히 연애를 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어지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런 감정도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나를 잡고 쭉 적어보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금방 생각이 나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면서 애를 따라다니다가 내가 이런 것도 좋아했고 이런 음식도 잘 먹었고 이런 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노는 것도 좋아했군 하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둘째, 이론과 실전이 다르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 저희 모두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남의 연애는 들으면 딱 각이 나옵니다. 근데 내 연애는 항상 망해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냉정하지 못해서? 저는 정보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모두 연애이론은 빠삭하잖아요.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뭐 없다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남자는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아. 그런데 정작 그게 내 연애가 되면 계속 불안해져요. 그래서 자꾸 시험하고 싶어지고 확인받고 싶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꼭 자신감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업도 남이 하겠다는 걸 보면은 촉이 딱 서요. 될지 안 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내 사업이 되면 안 보입니다. 냉정함을 유지하기는 힘들지만 미련이 자꾸 남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보에만 집착합니다. 이게 연애라면 상대방이 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인지 지레짐작이 아니라 대화를 나눠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겁이 나니까 자꾸 겉돌아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계속 실패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비슷하다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은 다 다르고 그래서 내 연애는 남이 아니라 내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고 내 사업의 향방도 남이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해요. 누군가 가해자가 있어주면 남들 앞에서도 내가 면이 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연애가 끝날 때 보면 그 남자친구는 항상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혼을 할 때 보면 내 전 남편 아니면 전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가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입지가
아니면 상황이 나를 너무 몰아갔다는 그런 자기 위안이 너무 넘치면 결국엔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누구를 만나든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실패해서 배워야 하는데 자기 위안만 하다 끝났으니까요. 오늘도 짧게 하고 싶었는데 길어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셋째,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된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결혼이 하고 싶으신 분들, 왜 하고 싶으세요?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아니면 지인이 하는 거 보니까 돈도 쉽게 벌고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저런 사람도 다 결혼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러나 답답해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게 어떤 건지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근데 막상 자영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입지 좋은 곳은 이미 다른 업종에 다 하고 있어요. 사실 내가 어떤 업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가게 월세랑 공과금에 인테리어하고 기계도 좀 사고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우습게 사라집니다. 그럼 결혼은 또 어때요? 일단 30대 초반이 넘어가면 소개팅이 확 줄어요. 그 후에 들어오는 소개팅은 뭔가 소개를 받기도 전부터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눈에 막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눈을 낮추고 싶진 않아요. 내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왜냐면 결혼을 한 다음이든 청첩장을 돌릴 때든 내 배우자를 결국 친구나 가족들에게 한 번은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좀 의기양양해지고 싶은 기분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게으름이든 거만함이든 내가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여도 다른 사람이 시선 때문에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내 나이나 다른 걸 핑계 삼아서 결혼을 해버려요. 에이, 뭐 별거 있겠어? 하고. 그리고 결국 사달이 납니다. 왜 결혼을 하려 하는지, 왜 사업을 하려 하는지, 그 이유가 딱히 다른 대안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라면 일단 모든 행동과 생각을 멈추시고 지금 당장은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상태일 때 편안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일 때 행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할 때 내 안에 충만함이 가득한지를 계속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을 때에는 다시 손가락을 쫙 펼쳐보세요. 난 어떤 점수가 높고 어떤 점수가 낮을까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면 결혼이든 사업이든 남에게 의존도가 높아져요. 하지만 내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인생에 책임을 제대로 지려면 처음 결정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멋진 코트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질 때마다 손가락을 펼쳐보세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걸 정리해보는 시간을 아예 내지 못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는 독감과 몸살이 생각 이상으로 오래가서 힘들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 사실은 살면서 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자꾸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거부터 의심이 되고, 근데 그게 인간이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해서 의기소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 더는 미루지 않고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도 생각하지 않고 저만 생각하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적어보려고요. 디즈니 크루즈 타기 이런 것도 웃겨 보여도 적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사업도 모두 잘 하고 싶다면 나 스스로가 먼저 성숙해져야 하고, 그러려면 나라는 사람의 그릇이 커져야 하는데, 저는 이 시간들이 모두 저희들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준비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모두 무엇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녕.